어서 오십시오. 삼명통의 해독 11권 명통부에 있는 격국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통부는 누가 저서했나 하면은 자평명리의 대가 서자평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서자평이 쓴 책을 유고 만민년 선생께서 해석을 하여서 삼명통의 11권에 실었습니다. 과연 이 명통부가 현재 유행하는 자평명리인 자평진전의 내용과 적천수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점을 찾아보는 것도 솔솔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신사의 얼매임은 경중을 비교하여 헤아려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살상반 경중교랑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이 내용은 서자평이 말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유고 만민년 선생께서는 신살은 무릇 재, 관, 인식, 상살, 인패로 이것이 모두이다.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하는 십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십성을 간혹 십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재성, 관성, 인성, 식상성 이러한 것을 여기서는 신살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 알기는 12신살이 있고 12신살은 해묘미, 인오술 등 삼합에서 나온 신살이 되는데 여기서는 즉 자평에서는 신살상반 경중교량이라는 말을 재성, 관성, 인성 이러한 십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무르 사이에 희기가 같지 않고 애정이 서로 같지 않다. 가령 하에서 논한 모든 격이 이것이다. 하에서 논한 앞으로 격국을 논하게 되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름지기 경중을 비교하여 헤아려야 한다. 어떤 자가 당시로 중하게 되어 사용되고 어떤 자가 신령하여 경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가 그 교량하여 중자는 머무르고 경자는 제거되어야 한다. 중자는 머무른다 이 말은 중자가 격국을 형성한다는 말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벼운 자, 허약한 자는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시로 중하게 되어 그러니까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시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자가 신령하고 어떤 자가 덕령하고 덕령한 자는 역량이 있는 중자가 되고 신령한 자는 허약하여 경자로서 격국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러한 말이죠. 여기서 말한 것은 보면은 결국 자평진전에서 이야기한 원령 격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사주 최상을 장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격국이 된다. 그 말이죠. 태여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원령에서 격이 성립된다는 것을 부정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위어 두 문기의 전체 설명과 더불어 낙록자 부에 기록된 것과 그 이치를 상생히 비교하여야 한다. 신사를 사용되는 발을 명확하게 경중을 비교하여 헤아려야 한다. 이것은 신이 살을 극하면 오히려 경하고 살이 신을 극하면 더욱 중하다. 이것으로서 경중교량하여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이 내용은 자평에서 나오는 재성, 관성, 인성, 식상성 등으로서 격을 삼아서 사용한다는 말이고 아래에 이야기한 이것은 삼명법에서 사용되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에 말한 것은 자평법, 아래에 말한 것은 삼명법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모든 신사의 길흉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연을 기준으로 하는 삼명법과 일을 기준으로 하는 십성을 사용하는 격국법을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 또한 이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한 신은 나법 모양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이 살을 극하면 오히려 경하고 살이 신을 극하면 오히려 중하다는 내용들은 앞서서 많이 설명했었죠. 신사를 기준으로 하여서 감명하는 내용들에서 설명했었습니다. 다음에 있는 글을 또 살펴보면은 서자평은 오직 관, 인, 롱마로 귀천을 해석하였다. 사조를 보면은 갑신, 병인, 얼묘, 신사가 되는데 을에게 경은 관이 되고 신은 살이 된다. 경, 관성은 신에 있고 인을 충거한다. 인신충이 되었죠. 이것을 말한 것이죠. 병이 신, 칠살과 합하여 가고 얼목이 생왕하여 귀하게 된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시지에 있는 신금은 칠살이 되죠. 이 칠살이 병과 합하여서 가버렸죠. 그리고 연지에 있는 신중어 경금은
정관이 되죠. 그래서 을경합을 하게 되고 또한 정관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간이 을목인데 일간의 좌에 묘목을 좌하여서 일간이 강하죠. 그래서 재성과 관성을 거느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서 이 사주는 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칠살은 제거하고 관성과 머무르게 된 거죠. 어떻게 제거되었나 하면은 합하여 합살 유관이 된 거죠. 합은 칠살은 합하여서 가버리고 정관만 남았. 이렇게 되어서 귀하게 되었다. 다음 사주를 보면은 갑인, 정묘, 개축, 정사가 되는데 신을 살이 극하고 신은 약하고 재는 왕하여 재성과 관성을 맡길 불가능하여 요절하게 되었다. 이 말은 개수일간 좌에 축토가 있죠. 그래서 개수일간이 칠살에게 극된 것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축토를 좌했지만 일간이 강하다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정사와 정이 있고 인중의 병화가 있죠. 곧 재성이 강왕하죠. 그래서 재성과 관성이 강강한데 일간은 약하여서 재성과 관성을 맡기 불가능하여 요절하게 되었다. 다음에 또 예시된 사주를 보겠습니다. 갑자, 신미, 을묘, 갑신이 되는데 을일에게 경금은 관이 되고 신은 살이 된다. 신중의 경금이 정관이 되고 월간의 신금은 칠살이 되죠. 경은 신금 안에 있고 유월생으로 관성은 왕하고 살은 쇠약하다. 정관은 덕이하였고 칠살은 실소하였고 신왕하여 귀가 변하여 관이 되어 귀하게 되었다. 이 사주에서는 칠살과 신중의 경금 정관으로서 이야기하였는데 정관은 시지에 있어서 덕시하였죠. 그렇지만 칠살은 좌의 월령의 미토가 있어서 약하죠. 그리고 을묘일로 일간이 강하고 그래서 정관은 덕이하였고 칠살은 실소하였다. 신왕하여 귀가 변하여 관이 되어 귀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세 개의 명조에서는 주로 적천수의 개념이 상당히 깔려있죠. 일간이 강해야 된다. 그렇지만 일간만 강해서도 안 되고 무엇이냐? 정관이 왕하여야 한다. 일간도 강하고 정관도 강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귀하게 되었다. 적천수에서는 일간이 강하면 좋고 일간이 약하면 나쁘다. 그냥 단순하게 일간의 강약으로서 설명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죠. 일간도 강하여야 하고 관성도 강하여야 한다. 칠살과 관성이 혼잡되어 있으면은 칠살은 제거되고 관성만 남아야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귀하게 된다. 다음 사주는 신축, 경인, 을사, 갑신이 되는데 관성은 쇠약하고 살은 왕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관성을 보면은 신중의 경금이 있고 사중의 경금이 있죠. 그리고 경금이 투출되어 있고 그리고 월경합을 했죠. 그런데 신금은 축토를 좌하여서 경금보다는 약하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관성은 쇠약하다, 살은 왕성하다 했어요.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안전자리만 봤을 경우에는 관성은 인목을 좌하여서 즉 절지가 되어서 허약하고 칠살인 신금은 축토를 좌하여서 고에 뿌리를 내리니 왕성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이렇게 단순 주만 가지고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지에 있는 신금은 금기로서 결국은 월간의 경금에도 미치고 연간의 신금에도 미치잖아요. 그래서 신금과 사화는 생각하지 않고 경금의 자와 신금의 자만 즉 자기의 지지에 있는 것만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주에서는 어차피 신금이 시지에만 있잖아요. 즉 경금, 정관성이 시지에만 있으니까 그냥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을목은 무력하여 관이 변하여 살이 되어서 일생 유달리 술을 좋아하다 죽었다. 원류운의 제5년 병신년에 즉 8월 19일에 사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칠살이 왕성할 때 죽었다는 말이죠. 을목이 인월로서 약하지 않는데 여기서 을목은 무력하다 했어요. 을목은 인목의 간목은 급제일 뿐이고 일간을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설명은 그렇잖아요. 자기 자리에 사화가 있으니 을목이 분소되어서 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간에 투출되어 있는 간목은 인목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강왕하고 그렇지만 을목은 약하다. 그래서 관살성을
맡을 수 없고 그걸 받으니 결국 일찍 사망하였다. 이렇게 논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 사주도 일간의 강약 왕세를 가지고서 논한 거죠. 이렇게 4개의 사주를 보았는데 신살, 상반, 경중, 교량 일간을 기준으로 하여서 관성과 칠살의 강약 왕세를 판단하여서 사주를 추리한다는 것이죠. 유고 만민년 선생의 서자평의 격국론을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칠살이 강한가 또는 정관이 강한가 또는 일간이 강한가 이 강약 왕세를 교량하였다는 거죠. 경중 교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서자평의 격국론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서자평의 격국론의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에 관해서 말한 것입니다. 일간의 강약 왕세를 기준으로 하여서 격국론을 평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또한 될 수가 있겠습니다.